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FEM 세 번째 시간으로 다이렉트 스티프니스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제를 가지고 이 슈퍼포지션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의 토탈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스프링의 중간 지점에 우측으로 F3X라는 힘이 가해지고 있어서 요 왼쪽에는 1번 엘리먼트, 오른쪽은 2번 엘리먼트 이렇게 규정이 되고요. 양쪽에 K1, K2의 스프링 상수를 갖고 요 끝단에도 FEX라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1번 엘리먼트의 스프링 상수는 1번과 3번 노드점을 이렇게 가지고 스프링 상수 K1을 가지니까 이제 이렇게 루틴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스프링 상수도 요번에는 3번 노드와 2번 노드에 맞닿아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스프링을 이제 슈퍼포지션을 하면 전체 시스템의 스프링 상수 매트릭스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걸 슈퍼포지션 하려고 봤더니 지금 노드 지점이 맞닿아 있는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바로 합칠 순 없고 1번, 2번, 3번 노드를 전부 가진 형태로 확장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같은 형식에 놓고 슈퍼포지션을 이제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프링 상수를 확장을 한 다음에 후쿠의 법칙으로 F는 KX에 적용을 하게 되겠죠. 이때 원래는 1번, 3번 노드만 값이 있었으니까 요 값은 0인데 그냥 더미로 이렇게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노드가 3개가 다 들어오죠. 그럼 원래 1번, 3번 노드에 대해서만 이렇게 스프링 상수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더미로 이렇게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K2에 대해서도 요거를 똑같이 해주면 요번에는 2번, 3번 노드만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더미가 되죠. 역시 모든 노드에 대해서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요 부분만 이렇게 있었던 것이 나머지가 0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된 식을 중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엘리먼트의 노테이션은 떼버리고 저 스몰 f 두 개를 더한 거를 라지 f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저 스프링 상수가 어떻게 더해지냐인데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시스템의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스프링 상수를 만들 수가 로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고
이거를 전체 노드점을 포함해서 확장을 한 다음에 그대로 더해주면 전체 시스템의 토탈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된다. 이게 다이렉트 스티프니스 메서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크게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하고 넌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고정된 상태로 이제 변이가 0으로 놓게 되면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고, 여기에 델타만큼의 유한한 변이가 있다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이제 넌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죠. 그러면 또 f는 kx를 이제 풀면 되겠는데, 방금 구한 형태가 있고, 여기서 이제 u1을 0으로 놓으면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지워지겠죠. 자, 이 매트릭스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식이 나오고요. 세 번째 식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f1x를 이제 미지수로 놓고 이제 풀 거고, 요 밑에 f2x하고 f3x는 이제 주어진 값이니까 요 주어진 값들을 먼저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요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이제 인버스를 취하면 되겠죠. 인버스를 취해서 이건 간단하니까 바로 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저 1번식에서 이제 unknown f1x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2번에다가 적용을 하면 최종적으로 f1x는 u3 값을 대입을 해주니까 네, 이렇게 f1x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일정한 변이가 발생하는 non homogeneous 바운더리 컨디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델타만큼의 변이가 발생을 하고요.
상태에서 역시 하나하나 행렬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unknown 이 돼서 풀고 싶은 값이고, 이 부분이 이제 주어진 값이니까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를 하면 요 델타 변이에 대한 식이 요 우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요 역행렬을 구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구해지고, 여기가 이제 3번식인데 저 3번식에서 unknown인 f1x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f1이 계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로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모든 노드 지점으로 확장을 해서 슈퍼포지션을 한 다음에 전체 시스템의 토털 스티프니스를 구하고, 여기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미지의 힘을 결정하는 이 단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